혹시 이 광고 속 모델 어떤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광고 모델 사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아바타거든요. 이름은 로지고요. 인스타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올림픽 응원도 하고 출근한 인증샷도 찍었더라고요. 가상인간인 거 모르고 보면 진짜인 줄 알겠죠? 7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 전부 에스파일 정도로 인기 많은 SM 걸그룹 에스파는요. 그냥 보면 4인조 걸그룹 같은데 8인조 그룹이에요. 아바타 멤버가 4명이 더 있죠. 인터넷과 SNS를 넘어서 이렇게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요즘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어요. 메타버스 하면 꼭 알아야 하는 플랫폼이 있죠. AR 버추얼 플랫폼 제페토입니다. 2020년 사용자 수 1억 9천만 명을 모으면서 네이버 제트로 분사까지 했고요. 이용자의 90%가 해외 이용자고 한국 기준 이용자의 70%가 10대예요. 예전 싸이월드 감성 아시는 분들은 거기 미니홈피 꾸미던 거 기억나시죠? 미니홈피에서는 그냥 내 아바타를 세워놓거나 눕혀놨다면 제페토는 내가 만든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현실 세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바타 만들 때 얼굴을 인식해서 나와 닮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 코, 입에 눈썹까지 하나하나 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얼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똑한 코를 좋아해서 코를 높게 만들어 봤는데 아바타의 얼굴을 보면서 대리만족되더라고요. 심지어 제 표정도 따라합니다. 원하는 대로 만든 아바타로 학교도 가고 한강, 놀이공원 이곳저곳 놀러 다닐 수 있는데 반포 한강공원을 닮은 제페토 속 한강공원 맵에 곧 편의점 CEO가 CEO 제페토 한강공원점을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쯤 되면 방구석 한강 산책도 가능할지 싶어요. 단순히 그냥 재미로만 제페토로 물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돈도 벌 수 있거든요. 제페토로 한 달에 1,500만 원 번 사람도 있다는데 제페토에는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제작해서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1,500만 원 번 그 크리에이터도 여기서 아바타들의 옷도 만들고 신발, 헤어스타일 등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했고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만 70만 명의 누적 아이템 판매 개수는 2,500만 개.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에 이렇게나 진심이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아이템 판매 속 경쟁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에 특별한 옷을 제작해 판매하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바타 꾸며서 드라마도 만들던데 어떤 영상의 조회수는 54만 회를 넘고요. 10대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10대들 사이에 인터넷 소설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은 아바타 드라마가 유행인가 봅니다. 심지어 영어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 미래 소비자를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제페토에서 가상 시승 체험을 진행을 했고요. 하나카드는 제페토의 콘서트장, 캠핑장 등으로 이뤄진 하나카드 월드라는 가상 공간을 개장을 했습니다. 하나 글로벌 캠퍼스를 열어서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식도 여기서 진행을 했고요. 제페토 미술관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인 작품들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페토에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엔터사들이에요. 하이브 70억, YG, JYP 각각 50억씩을 제페토에 이미 투자를 했죠. 투자는 다양한 협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브 BTS의 캐릭터인 BT21 아이템이 제페토에서 런칭하기도 했고 TXT는 댄스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대요. JYP는 트와이스와 있지의 안무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제페토 버전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 셀레나 고메즈, 블랙핑크가 함께 부른 노래 아이스크림의 안무 영상을 제페토 버전으로 YG가 공개를 했는데 벌써 1억 뷰를 훌쩍 넘겼습니다.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팬사인회 했는데요. 여기 놀라지 마세요. 약 5천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실에서 한반도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줄 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한 일이 제페토에선 가능한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하우스까지 만들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누적 방문객 수가 무려 1,300만 명. 돈이 있어도 내 자리는 없다면서 늘 콘서트 예약에 광클하던 팬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가상 세계의 확장성을 제대로 이용한 결과고요. 엔터사들도 제페토를 이용해서 Z세대 사로잡고 팬과 아티스트들 사이 친밀감을 형성해서 팬덤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더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페토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또 하나의 업계는 바로 패션 업계죠. 아바타의 얼굴을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다음엔 패션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명품 브랜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패션 업계들이 제페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단지 여기서 그냥 물건을 팔려고 하기보다는요.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으로 제페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찌는 제페토에서 패션쇼를 열기도 하고 이탈리아 피렌체 본사를 배경으로 한 구찌 빌라를 세워서
아바타들이 여기 와서 구찌 아이템을 착용해 볼 수 있게 했어요. 현실에서는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제페토에서는 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전부 품절됐다네요. 디올은 메이크업 세트 판매했는데 5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고요. 나이키 역시 여러 패션 아이템을 판매했는데 운동화만 500만 개나 팔렸다고 하니까 유명 브랜드들이 왜 제페토를 선택하는지 알 것 같죠? 아직은 구매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요 고객님들이 되실 분들이니 눈높이에 딱 맞춘 마케팅을 하는 셈입니다. 자, 요즘 뜨는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 로블록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이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게임 플랫폼인데 다운로드와 게임 방식이 쉽고 편해서 미국 MZ세대 55%가 여기 가입했을 정도라고 해요.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로 불린다는데 로블록스 주식이 서학개미 순매수 2위 종목일 정도입니다. 시가총액도 50조 원이 넘고요. 로블록스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직접 아이템이랑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또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통해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게임만 5천만 개를 넘기고요. 이용자도 하루 평균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하고 싶니? 물으면 로블록스 아이템 디자이너요, 로블록스 게임 개발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자, 이런 로블록스가 최근에 한국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미 한국에서도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매출 17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코딩 교육에 좋다고 해서 여기에까지 활용됐으니 정말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죠. 한국이 PC방이라는 완벽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춘 게임 강국이다 보니까 한국에선 신박한 게임 개발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페토에서도 게임이 가능하더라고요. SNS 느낌이 강한 라이프 로깅 플랫폼에서 게임까지 즐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제페토가 로블록스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이 되어가는 모습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두 회사뿐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국내고 해외고 들썩이고 있죠.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죠. 아예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이야 라고 선언하기도 했으니까요. 주커버그는 2014년에 모두가 비싸다, 페이스북 사업과 관련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반대할 때 우리의 10년 계획과 부합한다면서 가상현실 장비 만드는 오큘러스 VR을 20억 달러에 인수했거든요. 피부질환 이슈로 잠시 시끄럽긴 했지만 최근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이 가상현실 장비를 공개하고 있고 유니2라는 게임 회사도 인수를 한 걸로 봐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선점을 해서 헤드셋, 스마트 글래스 같은 웨어러블 등으로 메타버스를 평정하겠다 이런 밑그림을 그려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오큘러스 퀘스트2는 분기에 110만 대가 벌써 판매가 됐다는데 2021년 한 해 판매량이 플스5에 맞먹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MS는 클라우드 기반의 혼합현실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를 선보였는데요. 이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10년간 우리 삶을 바꿔버린 클라우드가 이제는 다음 단계의 경제성장을 이룰 때가 됐다면서 메타버스로의 대전환을 예고했죠. 홀로렌즈2나 여러 기기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딱 결합된 공간에서 홀로그램으로 협업을 하게 됐다니까 이제 이 기기를 딱 쓰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바로 눈앞에서 대화를 하는 날이 이미 온 듯해요. 자, 2018년 판매고가 1억 4천만 장을 넘겼다는 마인크래프트의 메타버스 가능성도 무궁무진해 보이고요. 자, 지난번 살펴봤던 하이브의 위버스도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화될 가능성이 크고 NC소프트까지 유니버스로 메타버스에 진출을 선언한 상태라서 와, 메타버스 시장은 정말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이노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에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노뎁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얼마 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AR 개발 전문 기업이죠. 맥스트는 더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는 110조였던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가 2030년 되면요 1700조까지 무려 10배 성장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나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 있어 보이네요. 자, 근데 문제가 또 없는 게 아니죠.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상세계에서 범죄 예방, 처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과제도 만만치 않아요. 심지어 이용자의 국적까지 다양하죠. 자,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페토 이용자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이 성범죄 같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습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죠. 실제로 채팅을 통해 심한 언어폭력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로 사는 시간이 늘면서
따라서 나보다 아바타를 더 우선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실 도피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외적 요소를 전부 갖춘, 심지어 실제로는 사기 힘든 명품 옷을 입은 내 아바타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외적으로 좀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 덕분에 빠르게 언택트로 일상이 옮겨가면서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힘들 만큼 메타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코로나는 싫지만 비대면 수업은 좋다고 말할 정도라네요. 비대면의 편리함을 이미 느껴버린 거죠. 앞으로의 삶에서는 메타버스와 현실이 공존할 거고 우리는 일상에서 메타버스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대에 딱 맞게 등장한 제페토가 전 세계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지만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네이트온에서 카카오톡으로 갈아탔던 게 정말 한순간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변하는 10대들의 마음은 제페토보다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그쪽으로 휙 올라갈 수도 있겠죠. 게임과 SNS, 하드웨어가 합해져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제페토가 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될지, 몇 년 후에는 제페토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가 서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페토가 앞으로 어떤 국내의 기업들과 어떤 콘텐츠로 협업을 이어가면서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한번 이용해 보신 거 있나요? 후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제페토에서 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저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